꽤 오래전 일입니다. 2009년 국내 모 언론이 일본의 서점에서는 전기, 가스요금 아끼는 법이라는 책이 인기리에 판매된다며 일본은 겨울철 실내 온도를 무려 12도로 유지할 만큼 에너지 전략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기준 한국 1인당 전력 소비량은 7607kWh로 일본의 7372kWh를 넘어섰다며 당시 기준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보다 절반이나 적은데 전기는 더 쓰는 게 낭비라 주장, 전기요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재밌는 기사를 냈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일본의 겨울철 실내 온도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도 겨울을 가장 춥게 보내는 나라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75% 이상이 실내 온도 10도 이하인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라면 챌린지가 벌어졌던 극한지대 러시아도 겨울철 평균 실내 온도는 24도라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듯 에너지 전략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은 일본에 최근 전기료가 10배 또는 그 이상 20배나 오를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소식이 알려지며 1월 전기료에 이어 2월, 길게는 3월 전기료까지도 충격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력 있는 수요량에 대비해 3% 이상의 공급 예비율을 확보해야 하나 지난달부터 들이닥친 한파와 폭설로 전기 수요가 대폭 늘면서 일본 지역별 전력 사용률이 시간에 따라 최고 98%를 기록, 모두 90%대를 넘어서고 이달 8일에는 규슈와 호쿠리쿠 등 일본 7개 지역에서 전력 최대 수요가 10년에 한 번으로 상정하는 규모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공급 여력 재료를 찍은 10일과 12일에는 일본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절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었죠. 마찬가지로 남방의 전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천만 kW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공급 예비율 10%를 지키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일본 전력 공급이 수요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원전 가동을 줄이면서 원전 감소분을 떠안긴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일본은 원전을 줄인 만큼 화력발전에 무게를 실어 전체 발전량의 77%를 담당케 했습니다. 화력발전은 석탄, 석유 그리고 LNG를 연료로 하는데요. 문제는 석유의 경우 171분을 비축하고 있으나 석탄은 겨우 한 달분밖에 안 되고 LNG는 더 심각해 현재 2주치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일본이 LNG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개월인데 비축분이 2주분밖에 남지 않았다며 2주 후 일본 열도가 암흑에 휩싸일 거라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발전 연료 확보에 경종을 울리는 지적이었죠. 그런데 올겨울에도 일본은 연료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NG 공급자가 코로나 영향으로 전력 소비가 감소할 걸로 내다보아 공급을 줄여버렸고 반대로 한파 때문에 아시아 연료 수요와 연료값이 증가해 추가 확보도 어려운 데다 파나마 운하 정체로 미국에서 수송이 밀려 연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나 말레이시아의 LNG 플랜트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불운도 겹쳤죠. 둘째, 일본의 전력 부족 사태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의 단점을 화력 발전에 전적으로 부담시킨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본은 2016년 전력 자유화를 시행해 국민이 태양광 사업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20년간 매입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흐린 날에는 발전 효율이 떨어져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해선 화력 발전을 더 가동해 균형을 맞추게 했는데요. 화력발전소로서는 태양열 발전의 증가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연료, 저장고, 발전 설비를 감축하지 못한 채 유지해야 하고 또 발전량을 늘렸다 줄였다 해야 하기에 설비에 걸리는 부담도 커졌으며 태양열 사업자들과는 반대로 정전 사태를 막아야 하는 막대한 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낙후된 화력발전소까지 동원하여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올겨울 들어서는 기상악화로 태양열 발전 효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자 이들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죠. 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전기료가 10배나 오를 것이다. 10만엔 우리 돈 100만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특히 이른바 신전력과 계약한 사람들은 약정을 다시 확인하라는 글들이 난무하며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전기 자유화가 되면서 한국과 다르게 전력이 민영화되어 대기업,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같은 생산자가 아닌 이른바 신전력이라 불리는 타사의 전기를 가져다 소비자에게 파는 중소업체들은 전기 도매 단가가 상승하면 급격한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에 여유가 없어 전국에서 전기를 융통하는 위험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방 수요가 늘어난 것에 LNG 부족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진 등 재해에 필적하는 이상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의 교훈을 살리지 않았네요. 수소사회 도래까지는 에너지 베스트 믹스를 실천해야 합니다. 올 전환은 어리석습니다. 일본 국내를 달리는 차가 모두 전기 자동차가 된다니 그저 꿈이라고 느꼈어. 그러니까 말했잖아. 무리라고. 한번 단전할 수밖에 없겠네. 전기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야. 그때처럼 왜 전기 사용을 삼가라 하지 않나? 고작 전기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옷 껴입고 견디면 되지. 심야에 정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로 긴급 사태와 외출이 자제되는 지역에서 정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두울 때는 외출을 삼가고 집에 있어요. 요금 인상이 10배, 20배로 끝날까요? 이것이 자유경제란 말인가? 이것이 전력 자유화의 본 모습? 수도 민영화도 심하게 될 것 같아. 지진에 강하고 튼튼한 원전을 신설하면 되잖아. 그렇지만 원자력 관련 거짓말이 많고 핵 폐기물 처리가 안 되는 상태라 무리야. 원인은 단기적인 LNG 수급 갭을 메우지 못한 것이므로 단순히 원전을 움직이면 해결이라는 것도 아닌 거지. 원전은 전력 수요에 출력을 변경할 수 없는 불편한 전원이라 아무래도 전력 수요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LNG 화력을 쓰게 될 거야. 한 일본인은 본인은 신전력에 계약하지 않고 전기 생산자인 대기업 간사이 전력을 이용한다며 요금 인상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처럼 여기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사이 전력도 화력발전소를 돌릴 LNG가 바닥나 어떤 비싼 값에 사도 좋다 어쨌든 LNG를 긁어모아 라는 사장 지시에도 확보에 난항을 겪자 결국 오사카 가스에 머리를 숙이고 LNG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절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자 정전이 일어나도 좋을까? 일본 미디어가 보도한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과 전기사업연합회 간부들 사이에 오간 말입니다. 전 사회는 잉여 전력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대규모 한파로 공급 한계를 맞이하고 말았다며 국민들에게 정전에 대한 양해를 구하겠다고 경산성에 호소했습니다. 선진국 일본이 전력난으로 대규모 정전까지 생각해야 되는 벼랑 끝으로 몰린 것입니다. 경산성은 난방을 끄면 노인들의 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정전 요청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경산성의 이러한 반응에는 스가 정권이 코로나로 단 4개월 만에 지지율 절반이 날아간 상황에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탈탄소 정책에까지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도 원전 노후화 문제와 함께 LNG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견이 난립하는 가운데 어느 게 맞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탈원전 트렌드에 발맞추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이번 일본의 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